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왔잖아요. 그죠? 기출 문제도 풀고, 예상 문제도 풀고. 어찌 보면 이제 이론 정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적법 저랑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시간이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쯤. 근데 지금 핵심 이론을 보면서 뭐 논리적인 어떤 뭐 내용상의 이해라든지 지금은 이제 그 시점은 지났잖아. 지났고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는 제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랑 같이 지문을 보면 이 지문을 다 아는 지문들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정확하게 내가 암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문제를 풀려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뭐 한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하시면서 또 제가 또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세요라는 것들도 여러분 그 교환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따로따로 조금씩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우리 지적법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면 측량부터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번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뭐 상관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측량부터 한번 살펴보면 법 조문은 지적 측량부터 나와 있거든요. 법 조문은.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는 지번부터 했잖아요. 그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첫 번째 테마 1에서 봐야 될 게 지적 측량의 대상. 그죠? 지적 측량의 대상은 몇 가지다? 13가지. 그죠? 지적 측량의 대상 이 13가지를 지금부터 암기를 하실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지적 측량의 대상과 측량의 대상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측량을 하기는 하는데 지적 측량의 대상은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9번. 가령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 설치를 위해서 측량이 필요한 때는 지적 측량의 대상 중에서 우리는 무슨 측량? 기초 측량을 하거든요. 그럼 기초 측량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에요. 가령. 근데 지적 측량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잖아요. 그죠? 지적 기준점. 그럼 지적 기준점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이 지문이 완전해진다고요. 가령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적 삼각 보조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적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란다? 기초 측량.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느낌으로 지금부터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를 정확하게 좀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지적 측량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지적 측량의 절차의 일반론적인 지문도 제가 실어놨기 때문에 확인을 할 건데 여기서 주안점을 줘야 될 게 지적 측량 기간의 뭐다? 계산하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계산의 방법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우리 지적법은 전부 다 법조문 그대로 내거든요. 대부분. 근데 출제인이 응용을 해서 낼 수 있는 유형의 지문 중에 하나가 지적 측량의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계산 문제는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 풀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지적 측량 절차에서 검사 측량의 대상인 것과 대상이 아닌 것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럼 검사 측량의 대상이라면 원칙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하는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테마 1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테마에 이게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 내용을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자료를 학습하면서, 지적 측량의 대상, 기간 계산, 검사 측량. 그럼 나오면 먼저, 이 자료를 읽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가 암기되어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정리를 해 나가다 보니까 한 10가지는 되어 있는데 3가지가 안 되어 있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3가지를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다. 그죠?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3가지가 뭔지를 또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물음표를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이 교환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의 대상 보시게 되면 지적 공부를 뭐 할 때 복구할 때 하는 측량이 뭐다? 복구 측량 이렇게 항상 1순위에 내가 항상 얹혀 놓는다 그죠? 이제 그래 놓고
이제 2번부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냐면 토지 이동의 사유 하나씩을 생각하면서 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쭉 또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 이동의 사유에서 첫 번째 뭐다? 신규 등록, 그 다음 등록 전환, 그 다음 분할, 그 다음 합병은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 지목 변경 지적측량의 대상 아니고, 그 다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지적 측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모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시 시험 문장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측량이 뭐한 때, 필요한 때 이렇게 나와준다고요. 이렇게 측량이.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시 측량이 필요한 때 이렇게 내주거든요. 그럼 측량이 필요한 때는 일부가 바다로 될 수도 있고 전부가 바다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필요한 때는 언제다? 일부. 그러니까 일부라는 의미가 측량이 필요한 때라는 말 속에 뭐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에서 굳이 일부라는 말이 들어와 있지 아니해도 측량이 필요한 때라는 말 속에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부일 때는 별도의 측량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니까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도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사항의 정정.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 등록사항 정정도 측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소재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의 정정을 할 때는 측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뭐다? 경계와 좌표와 면적에 오류가 있을 때는 측량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 측량이 뭐한 때? 필요한 때.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경계라든지 좌표, 그 다음 뭐다? 면적에 오류가 있을 때는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2번부터 7번까지는 그 어떤 측량을 합니까? 라는 대상이 그대로 문장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측량이 필요한 때 이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측량이라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무슨 측량을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이때 확정이라는 글자를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적 현황 측량하고요. 지적 확정 측량은 표현상으로 목소리로 들을 때, 귀로 들을 때는 확연히 구별이 가거든요. 근데 문장에서 봤을 때는 확정이라는 말과 현황이라는 말을 조금 바꿔 놓으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인지 지적 현황 측량인지를 문장에서 정확하게 좀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표지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암기할 때 토지 이동의 사유까지 마무리되었잖아요. 측량할 때, 그죠? 마무리되었고, 그러면 얘네들 8번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러면 얘네들 뭐 한다? 측량을 하려면 기준점 설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 설치하는 측량이 뭐다? 기초 측량이고. 그러면 얘네들 성과가 나오게 되면 뭘 해야 한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는 측량이 뭐다? 검사 측량이라고요. 자, 그러면 9번 지문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가령 시험 문제에 지적 삼각점, 자,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지적 삼각 보조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지적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측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만약 국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측량,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측량은 하겠지만 지적 측량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 기준점 설치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적 측량의 대상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필요로 하는 경우가 기초 측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뭐 달리 말하면 공공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 일반 기준점. 그럼 출제인이 말을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그럼 이런 경우는 측량은 하겠지만 지적 측량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지적 측량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굉장히 유사한 지문 제가 여러분을 현혹시킬 수 있는 지문을 하나 한번 적어 볼게요. 지적 위성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 위성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적 위성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 이때도 지적 측량의 대상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 기준점 세 가지를 뭐 할 때 설치할 때 행하는 측량이 기초 측량으로서 지적 측량의 대상이지 얘네들은 전부 다 지적 측량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 측량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특히 네 번째 지적 위성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지적 측량의 대상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는 어떤 지문을 가지고 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뭘 알고 가셔야 된다. 지적 기준점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라는 거. 이거 설치할 때 행하는 측량이 기초 측량으로서 지적 측량의 대상이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하자는 거예요. 제가 출제인이면 이 지문 하나 내보고 싶어요. 지적 위성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경우 해서 지적 측량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라면. 그럼 이런 지문들은 이제 우리 동영에 제가 다 넣어놨겠죠. 그죠?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관청이 수행자가 수행한 측량을 검사할 때 하는 측량이 뭐다? 검사 측량. 그래서 검사 측량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11번과 12번. 자, 11번과 12번. 요거 두 가지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해요. 얘네는 도면에 우리가 측량을 하는 이유 자체가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뭐한다? 그리거나, 그죠?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그리려면 측량을 하지 않고는 못 그리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경우는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얘네들은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아니고요. 이미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뭐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라고요.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도면에 새로이 경계를 그리는, 즉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 측량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에서 경계점을 지상에 뭐함에 있어 복원함에 있어 측량이 필요한 때 했으니까 이건 경계 복원 측량 끄집어내기가 편하다, 그죠? 그래서 12번 조심해란 말이에요. 12번. 12번은 지상 건축물 등의 무엇을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할 때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지문에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비교 대상을 아셔야 돼요. 비교 대상.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하고 어디에 등록된 경계? 도면에 등록된 경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대비라는 말은 뭐다?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 대상 자체가 도면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지상의 구조물의 현황하고 지상의 구조물의 현황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정확하게 무엇과 무엇을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하고 어디에 도면에 등록된 거하고 뭐가 된다? 비교하는 경우가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금방 우리는 여기에서 8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적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등 안에 들어가는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뭐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 따라서 뭐 주택 건설 뭐 촉진법 사업에 뭐 따라서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럼 등에 들어가는 사업을 여러분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설문에서 이 지문이 키워드거든요. 사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을 때
행하는 측량들은요. 어떤 사업의 종류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무슨 측량으로 가면 된다. 지적 확정 측량으로 가버리면 돼요. 어떤 농어촌 정비 사업이 나오든 뭐 토지 개발 사업이 나오든 어떤 사업자만 나오면 다 우리는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만 지적 제조사 사업일 때는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사업자 나오면 그 앞에 어떤 사업의 종류인지 실제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사업자가 딱 보이는데 앞에 지적법에서 듣도 보지도 못하는 사업자 글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나와도 근데 실제 시험에서 내가 처음 들어보는 사업인데 당황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가 나오면 다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꼴 하면 된다고요. 다만 딱 하나 지적 제조사 사업일 때는 무슨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 제조사 측량이 또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지적 측량의 의뢰.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 의뢰를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죠. 또는 지적 소관청 이런 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조심. 해당 지적 측량을 의뢰한다. 근데 이쪽에 이제 보자고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지적 제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뭐하는 측량이 아니다?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하는데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의뢰의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 모두 검사 측량도 소관청이 직접 행해야 될 측량으로서 수행자가 실시할 수 없으므로 뭐의 대상이 아니다?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수행자에게 뭐한다? 의뢰할 수 있는 측량과 의뢰할 수가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의뢰할 수가 없는 게 몇 가지다? 두 가지. 뭐다? 지적 제조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은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 만들기 좋잖아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제조사 측량을 포함하여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 측량을 의뢰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이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제조사 측량 또는 검사 측량을 뭐하여 포함하여 이제 이런 표현 나오면 이 지문은 뭐한다? X 이래 간다고요.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지문들이 거의 출제니 지문을 만들 수 있는 지문이 거의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적법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끔씩 뭐 한 문제 정도가 벗어나는 경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수행계획서의 제출.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제출해라? 지적소관청. 자, 이런 지문들이요. 사실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지문이지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문이에요. 특이점이 없는 지문들이거든요. 특이점. 지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지적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을 포함하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특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문이 평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이 간과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지문도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는 뭐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뭐한다? X 이렇게 간다고요.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틀리게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날까지를 뭐다? 뭐 3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을 내어도 뭐한다? X 이렇게 되겠네요. 만들 수 있는 게. 예. 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절차와 관련해서 출제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 요거 가장 베이스가 되는 문제예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도 대부분 갈로 채워넣기가 많이 나와요. 이 갈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거. 지적 측량의 측량기간은 며칠?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4일. 우리가 흔히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측오 검사 이렇게 암기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암기할 때는 5가 앞에 오고 4가 뒤에 오잖아요. 그죠? 그럼 4가 앞에 오고 5가 뒤로 오면 틀리겠죠. 틀리는데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앞에 지문에다가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하고 측량 기간은 5일로 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 지문은 또 뭐다? 맞는 지문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앞에 지문 잘 살펴라는 거예요. 측량 기간인지 측량 검사 기간인지를 꼭 살피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할 경우에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할 경우 이쪽을 한번 보세요.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때는 기준점 설치할 때는 측량하는 기간과 검사하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령 기준점 15점 이하인 때는 며칠로 한다? 4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점 15점 이하를 설치할 때 측량 기간은 며칠이다? 4일. 측량 검사 기간도 4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점을 초과할 때는 기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됐고요. 그 다음. 근데 합의에서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지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위와 같은 규정이 뭐냐면 측, 오, 검사, 기준점 15점 하나만 적을게요. 15점 이하일 경우에는 며칠? 4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것도 같이 적용된다는 거. 그럼 이런 규정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뭐하여?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한다면 그 기간이어야 돼.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 기간,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지금 특별하게 괄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통적으로 출제인이 정답으로 많이 만들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괄로된 부분만 가져갈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도 가져가야 되는데 특히 괄로된 부분들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성과의 검사. 성과의 검사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문항으로 낼 수도 있거든요.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이거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검사를 한다면 지적 소관청에서 하나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란. 그럼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게 뭐냐면 검사 측량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부터 일단 구별하셔야 돼요. 성과가 나오면 검사는 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두 가지 암기해 두시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해야 한다? 검사해야 한다. 이렇게 갈 거고. 그럼 검사를 한다면 원칙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다 한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을 빼버리면 나머지 것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누가 검사한다? 지적 소관청. 그럼 신규 등록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검사. 등록 전환도 지적 소관청. 분할도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지적 소관청에서 다 한다라고 보면 돼요. 하는데 지적 기준점 중에서 잘 들어야 돼요. 지적 기준점 중에서 지적 기준점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검사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지적 기준점 중에서도 뭐만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 참 내기 좋아요. 이렇게 내면 진짜 좋기 좋거든요. 지적 기준점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한다. 이렇게 내면 맞아 하고 동그라미 치고 대부분 나오버려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적 기준점 측량 성과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또는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성과 이렇게 나와서도 안 된다라는 거. 지적 도근점 측량 성과 이렇게 나와서도 안 된다. 그럼 선생님, 네. 그럼 지적 기준점 측량 성과는 누가 검사하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는 없다라는 거. 왜? 나눠지니까.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 측량 성과는 누가? 지적 소관청. 나누어지니까 통합해서 물어볼 수는 없다. 그거. 그 다음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 요게 키워드죠. 면적 규모 뭐다?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한다라는 거. 그러면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할 거다? 지적 소관청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지적 기준점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검사한다를 하면 뭐다? X예요. X. 그거 조심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 측량 공부할 때는 일단 검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구분해 놓고 검사를 하는 경우라면 지적 소관청에서 하는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그럼 시도지사, 대도시장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고 국장이 정하는 면적 규모 뭐다? 이상이라는 거. 요 두 개가 키워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요 지문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저라면 검사 측량학부 문제를 내면 제 포인트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저렇게 문제를 내잖아요. 내면 아 저게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 인지해서 이걸 암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출제는 또 역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검사 측량하지 않는 거 암기해놓고 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하는 거 암기해놨는데 출제위원은 성과에 대해서 지적 소관청에서 검사 측량을 하는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머릿속에 지적 소관청에서 검사 측량하는 경우가 뭐다라고 암기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나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그걸 아무리 다 찾아봐도요. 지적 소관청에서 검사 측량하는 경우를 찾아라라는 문제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항상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 걸 찾아라든지 또는 가끔씩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하는 경우를 찾아라든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많은데 지적 소관청에서 하는 걸 찾으세요라는 문제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이 원칙을 항상 잡아놓지 않고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원칙을 물어보면 더 당황스럽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문들은요 박스형으로 내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박스형으로 내어도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테마 1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다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테마 1에서 마무리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제가 주의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측량 기간의 계산과 관련해서 숫자값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세 번째, 검사 측량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게 메인이고 그 외에 의뢰는 누가 할 수 있고 의뢰 대상이 되지 않는 거는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정확하게 정리하면 일단 한 문항에서 두 문항까지 클리어가 돼요. 일단 금방 테마 1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고요.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마 2를 넘어가기 전에 측량 기간 이제 계산하는 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측량 기간에 서술형 지문은 살펴봤으니까 얘네들은 사례형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사례형으로 나오면 제가 임의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례형이 나오게 되면 의뢰인과 수행자가 뭐 하였다? 합의하였다. 이거 나오면 전체 기간에 몇 분의 몇? 4분의 3과 4분의 1 나누면 돼요. 그럼 합의한 기간이 며칠이다? 20일. 그러면 4분의 3은 15일. 검사 기간은 며칠? 5일. 지금까지 사례형으로 가장 대세적으로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뭐다? 합의하였다. 이게 지금까지 사례형의 문제로 대세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기간 계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사례형의 문제는 선생님 이것만 나왔나요?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나왔는데 과거 17, 16년, 15년 정도 됐겠네요. 과거 17회 기출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16회인가 17회 기출문제 때
그때 사례형은요. 이게 안 나오고요. 측량기간과 기준점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나오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노량진동에 살고 있는, 만약에 노량진동에 살고 있는 김모 씨가 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지적 기준점은 17점을 설치한다. 이때 측량 기간과 측량 검사 기간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제 이런 유형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럼 이 유형이 나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유형이 나오면 기준점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문제 푸는 루틴이에요. 복잡하게 가지 말고 기준점 생각하지 말고 어떤 측량의 의뢰가 들어오든지 간에 신규 등록 측량의 의뢰든지 등록 전환 측량의 의뢰든지 어떤 측량의 의뢰가 들어오든지 간에 항상 측량 기간은 며칠이다?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4일. 이거는 고정값이에요. 세부 측량은요. 그 기간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어요. 딱 고정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량의 의뢰가 들어오든지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딱 저처럼 적으라고요. 시험장에서. 일단 이렇게 하나 적어놨죠. 적어놓고 또 지문을 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더라? 지적 기준점을 뭐해라? 17점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암기되는 거 써먹어야 되죠. 15점까지는 며칠이다? 4일. 그럼 15점을 초과했다면 기존 4일에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거거든요. 이때 4점마다라는 의미가 15 더하기 4 해서 19점 이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그랬죠. 15점을 초과해서 가령 15점까지는 15점까지 1점부터 15점까지는 며칠? 4일. 그러면 4점마다가 17, 16점, 17점, 18점, 몇 점? 19점. 이게 4점마다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16점을 설치하든 17점을 설치하든 18점을 설치하든 19점을 설치하든 여기까지가 4점마다라는 개념이니까 여기에 며칠을 가산해라? 1일 가산. 그러면 며칠? 5일. 여기도 5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적어 놓고 그 아래에 적으란 말이에요. 17점이면 측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 5일.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인이 뭘 물어보느냐. 측량기간의 총일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측량기간의 총일수를 구하라 하면 적어 놓은 상태에서 측량기간의 총일수니까 5일에서 며칠? 10일. 답 체크하시면 되고 출제인이 측량기간을 제외한 측량 검사 기간의 총일수를 구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제외하고 측량 검사기간의 총일수는 4일과 5일 다음에 며칠? 9일 이렇게 하면 되고 또는 출제인이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의 총일수를 구해라 하게 되면 얘네들 다 뭐하면 된다? 더하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처럼 적어서 문제를 푸시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루틴이 뭐예요? 일단 어떤 측량이 의뢰가 들어오든 측, 오, 검, 사 이거 적어놓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기준점이 보이면 기준점 개수에 맞게 날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출제인이 물어보는 대로 더하면 더하고 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딱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다 측, 오, 검, 사 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의뢰 중에서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개 측량에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올 때는 어떻게 적어야 하냐면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며칠? 4일인데 4일을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빵일이란 말이에요. 빵일. 왜?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4일을 적지 않고 뭐다? 빵일. 이거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근데 출제인이 만약에 이 지문을 물어보면서 기준점 설치해라. 이거 나오면 이 측량 기간의 계산 방식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난이도가. 그래서 항상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측량 기간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뭐다? 빵일. 이렇게 하면 돼요. 기준점은 17점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뭐다? 측량 기간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며칠? 5일.
이거 5일 빼면 안 돼요.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의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기준점을 검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거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빠져나올 구멍은 없다라고 봐요. 그거까지. 그 다음 해결했고요. 테마 2. 테마 2의 지적 기준점과 관련해서 이제 이 지문은 지문 자체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4개밖에 없어요. 늘리려면 5개까지 6개 늘릴 수는 있지만 요 내용 갖고 출제인이 낼 만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기보다는 지나가면서 좀 안 나왔네 하면 툭 던져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문은 암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점 성과의 관리권자가 누구냐? 그럼 기준점 성과 딱 나왔을 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구분하셔야 되고 지적 삼각점은 누구? 시도, 지사. 지적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 성과는 지적 소관청. 그 다음 여기서 뭘 조심해라? 지적 삼각점 성과를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출제인이 지문의 구조를 만들 때 여러분을 현혹시킬 수 있는 지문은 지적 삼각점 말고는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지적 기준점 성과의 보관, 관리, 발급, 열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통보 나왔을 때 시험장한테 생각이 잘 안 난다. 안 나면 찍어도 뭘 찍어야 된다. 지적 삼각점과 관련된 지문을 정답을 찍어야지 엉뚱한 데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지적 삼각점만 일단 볼게요.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4번 지문 볼게요.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비치 보관하는 거 맞죠? 근데 발급 열람을 할 때는 누가 들어온다? 지적 소관청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치 보관권자는 시도지사인데 발급 열람을 할 때는 누구까지 들어온다? 지적 소관청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때 지형 지물 등의 변동으로 지적 삼각점 성과가 다르게 된 때 이때에만 뭐한다? 시도지사에게 뭐한다? 통보한다. 시도지사에게 뭐한다? 통보한다. 그러면 통보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만 있다? 지적 삼각점 성과만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 3번 지문과 연가해서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은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답의 결정 요소는 다 지적 삼각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봅니다. 또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도근점 성과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여기도 보면 발급 열람도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도근점 성과는 누구?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정답의 결정 요소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 지적 삼각점 성과에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주의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관리 있잖아요. 관리. 이 관리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적 기준점 성과는 3가지를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읽을 때 같이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또. 지금 마지막 이론 정리인데 그냥 선생님 열심히 하세요. 저는 듣고만 갈게요. 그거 옳지 않다고요. 지금은 계속 여러분이 스스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옆 사람한테 피해가도 돼요.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세요. 같이 저랑 계속 암기하셔야지. 듣는 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 이제.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기준점 성과, 기준점이 몇 가지다? 3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시도지사 또는 누가?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 하여야 한다면 시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 X.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여야 한다. X. 지적 소관청 또는 뭐다?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3가지 기준점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적 기준점 성과의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도 누구다?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요거 연결돼야 된다는 거. 그거까지 좀 조심하시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적측량 적부심사.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수행자가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자. 적부심사 청구권자의 범위 암기해 두시고 여기에 청구할 수 있다에 누구는 들어가 있지 않다. 지적, 소관청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도 주의해 두시고 그 다음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뭐하여 거쳐 이거 키워드죠. 키워드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뭐하여 거쳐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구든 재심사든 심사든 항상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거쳐에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조심. 그 다음 자,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고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자, 90일 이내 하면 틀리겠다. 그죠? 그죠? 근데 최대한 90일 이내라는 말은 맞습니까? 최대한은 맞죠. 왜?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심의기간을 해당 지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적부심사의 심의 의결 기간은 최대한 며칠이다. 90일이라는 표현은 맞겠지만 90일 이내 심의 의결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거 조심해 두시라고. 그 다음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며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자리한 적부심사 의결서를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이때 이 지체 없이 하고 7일하고 위치 이렇게 바꿔놓으면 아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체 없이와 7일 이내 위치 포지션 정확하게 기억하고 간다는 거. 그 다음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그 다음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인 의결에 불복할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누구를 거쳐 국장을 뭐하여 역시 거쳐 이게 키워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한다. 이러면 뭐다? X라고. 근데 이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보면요. 탁 넘어가는 지문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평온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요.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거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제자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등록사항 정정.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후, 자,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았대요. 받았다면 90일의 기간 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해당 적부심사 청구 이해관계인이 90일의 기간 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게 키워드라고요. 그러면 90일 동안은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90일 이내 재심사가 가능하니까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승복한다는 겁니다. 승복을 하니까 그때는 그 의결서 사본을 어디에 보낸다? 지적소관청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받겠죠. 받으면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뭐 하거나 정정하거나 이때 정정이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사유란 말이에요. 직권정정. 그래서 우리가 등록사항 정정에서 직권정정 사유가 총 우리는 9가지가 있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이 내용. 그 다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자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 결과에 승복한다는 거예요. 승복한 사람이 훗날에 다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또 적부심사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두 번째, 중앙지적위원회에 뭐가 있다? 의결이 있다.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는 더 이상 불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건이 나오면 해당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적부심사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걸 중복 청구 금지 조항이랍니다. 자, 그 다음 재심사. 재심사 청구권자. 지방지진의 의결에 불복할 때는 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청구비 이해관계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하여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 청구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국장을 뭐하여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등록사항 정정.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자, 시도지사는 누구로부터 받는다? 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중앙지진의 의결서 사본이 있겠죠. 그럼 재심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도 현재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뭐한다?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 보낸다는 거.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뭐해서 첨부해서 소관청에 뭐하고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등록사항을 뭐한다? 직권으로 뭐하거나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됐고요. 그래서 적부심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지체 없이 하고 또 뭐다? 7일. 그거 위치 바뀌었을 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쳐. 조심하는 건 당연하죠. 지적위원회. 이 지적위원회는 금방 우리가 공부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얘하고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지적위원회 독립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적부심사 독립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추세는 뭐다? 적부심사 절차와 지적위원회는 뭐한다? 세트로 묶어서 나온다. 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자체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재심사를 어디에 한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트로 묶어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세적으로 제가 출제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도 그렇게 낼 것 같아요. 대세적으로 일단 지적측량 파트에서는 지적측량의 절차 있잖아요. 절차. 누구한테 의뢰를 하느냐, 의뢰 대상은 만드는 거는 뭐냐, 기간 계산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날짜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검사 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유형과 관련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위원회와 적부심사 묶어서 뭐다? 한 문제. 이렇게 내는 게 두 문제가 대세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안 나온다면 절차는 일단 나올 거고 대상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다? 기준점 성과. 근데 기준점 성과는 지문의 비중이 상당히 뭐다? 약하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적위원회 보면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 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그럼 이런 것도 시도의 X, 군구의 X 이런 거 좋잖아요. 내기가. 아주 심플하죠.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실제. 그럼 재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도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것도 조심해 두시고.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이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는 어디도 그대로 준용한다. 지방지적위원회도 그대로 추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지문과 관련해서 5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가자 했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도 있지만 5개만큼 정확하게 알자. 위원장,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뭐하여? 포함하여,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구다?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이렇게 정리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3년이 아니라 몇 년? 2년입니다. 2년. 이거 오류. 3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오류. 그 자료에 3년대가 있잖아요. 수정하세요. 2년. 그래서 위원과 부위원장을 뭐한? 제외한. 임기는 뭐한다? 제외한. 위원회 구성은 뭐한다? 포함하여. 임기는 몇 년? 2년입니다. 2년.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한다? 의결한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시 장소 심의한 건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지적측량 파트라고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두 문제 클리어. 그래서 실제는 가끔씩 뭐다? 세 문제까지 내는 경우도 있었다. 통상 두 문제는 일단 거의 고정으로 간다. 근데 몇 회인가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데 한 문항이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대세적으로는 몇 문항이다? 두 문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한다? 정확하게 이제 말무리하면서 짚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을 선생님 다 암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다 암기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요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덜덜덜덜 암기할 정도까지의 가치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재심사. 심사냐 재심사. 요거 하나는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적부 심사만 하거든요. 요거 하나.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총 이게 5가지 나와 있는데 재심사 이것만 좀 정확하게 알고 가고 나머지는요. 그냥 한번 간단하게 그냥 몰라고 넘기지는 말고 한 번 정도는 1코 정도는 넘어가라는 거. 한두 번 정도 1코만. 그럼 보시게 되면 정책개발, 업무개선, 연구, 개발 및 보급, 그 다음에 양성,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 이 정도 읽을 때 있잖아요. 한 부분 정도 정책개발, 업무개선, 연구, 개발, 보급, 양성, 업무정지 처분, 징계 요구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다 어디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사항이다라고 가볍게 터치. 그래놓고 한번 돌아서서 뭐가 있었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업무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징계도 있었고 뭐 정책개발 이런 것도 있었고 연구도 있었고 뭐 대충 이런 게 있었어라는 느낌만. 근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재심사 이것만큼만 정확하게 저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럼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테마 5번 지번 넘어간다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